안녕하세요. 강한무석입니다. 오늘은 NBA 7경기 준비했고요. 오늘 아마 골스 때문에 죽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어제 사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는데 저도 그래도 분석은 해놨고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업로드를 못해서 따로 아침에 소액으로 이제 갔는데 와 골스가 여지없이 부러지네요. 사실 멤피스 프렌이랑 골스 승 봤는데 그래도 골스가 램피가 어쨌든 백투백이긴 하고 물론 지난 경기에서 주전들을 가비진하면서 많이 안 쓰긴 했는데 그래도 골스가 이겨줄 걸로 봤는데 귀신같이 부러지네요. 뉴욕 닉스 좋아 보였고 유타 재즈 마인 좋아 보였고 댈러스 충분히 일반 승할 것 같았고 마지막에 솔직히 골스가 좀 조금 쎄했거든요. 약간 느낌이 멤피스 요즘 자모란트가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진짜 커리가 막판에 엄청난 뭐 그린도 말도 안 되는 8초 바이얼 턴오버까지 하면서 그냥 거의 자멸했어요. 턴오버 하면서 커리까지 안 터지니까 그냥 자멸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골스 때문에 부러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7경기 준비했고요. 오늘 경기 사실 동전 던지기 게임이 좀 한두 경기 정도 포함이 돼 있고 결장자 확인 여부가 좀 많이 중요한 내일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찍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많이 커 보입니다. 일단은 어쨌든 분석 들어갈게요. 토론토 대 올랜도 이거 먼저 가면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토론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번 시즌 예상 외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부시에가 부진한 거는 상당히 아쉽지만 뭐 아누노비나 뭐 스코트 반스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벤치에 있다가 주전으로 올라오고 나서 더 토론토가 조금 더 강해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토론토 쪽에서 이제 우린 탱킹 안 한다. 우린 그대로 이걸로 갈 거다라고 선언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도 그렇고 토론토 이거 시합감 돌아오기 전까지 계속 질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경기도 시카고 전에서 마지막까지 상당히 투시 넘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무튼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로 데려온 썩스나 뭐 이런 선수들이 상당히 초반에 부진한 모습이에요. 좀 아쉬운 뭐 나중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이고 어, 부상자도 뭐 마키아 펄츠나 뭐 여기 적혀있진 않은데 주전 선수들이 아웃돼 있기 때문에 백코트도 뭐 석사가 부진한 가운데 코렌서니가 가끔씩 터지긴 하는데 수비가 좋은 토론토기 때문에 이번 경기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어쨌든 프론트진에서 제가 볼 때는 토론토가 압승입니다. 현재 폼으로 봤을 때는 프론트 코트진에서 토론토가 압승이고 그렇다고 백코트도 현재 벤블릿도 있고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최근에 많이 살아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냥 토론토의 우위가 예상되는 경기고요. 여지없이 이 경기는 그냥 토론토가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 일반송은 가볍게 할 걸로 보이고 핸디캡이 조금 8.5라서 높아가지고 어쨌든 토론토잖아요. 핸디캡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5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토론토인데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찍는다면 토론토 많이 찍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승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똥배가 많죠 오늘도. 브루클린 대 인디애나 두 번째 경기인데 제임스 하든의 폼이 시즌 초반부터 심상치 않아요. 뭐 여러 하든의 인터뷰에서도 자기가 뭐 오프 시즌에는 재활에 전념했다. 나 아직 100% 아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질 거다. 뭐 그런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뭐 경기 뛰는 것만 봐도 하든의 폼이 거의 마탱이가 간 수준이에요. 지금 뛰는 거 보면은 아니 뭐 불과 뭐 지난 시즌은 뭐 지지난 시즌만 해도 뭐 경기당 30득, 40득, 뭐 50득까지도 우습게 넣던 선수가 지금은 뭐 거의 20득도 힘들어 보이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패스는 그래도 되니까 그런 거에 좀 치중하면서 사실 브루클린이 어쨌든 하든, 듀란트, 어빙이 없지만 두 선수의 폭발적인 득점력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하든이 안 터지니까 지금 브루클린 스티븐 내시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좀 투지를 보일 수 있는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좀 분위기를 좀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루스 브라운이나 뭐 벤브리 같은 애들이 원래는 좀 초반만 해도 얘네 둘의 화력을 믿고 잘 투입되지 않다가 결국 이제 공격에서 아쉬우니까 듀런트만 혼자 해주고 있고 하든이 아쉽잖아요.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를 써줄 수 있는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그나마 좀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벤치에서 패티 밀스의 주사위긴 해요. 얘가 잘 들어갈 때는 진짜 거의 다 들어가는데, 던지는 것마다. 안 들어갈 때는 진짜 다 안 들어갑니다. 그만큼 주사위가 좀 심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브루클린이 하든이 부진한 가운데 그거를 그나마 좀 잘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의 투입으로 조금씩 그래도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이고, 뒤가 빠졌네.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르버트와 워렌 아웃에 이어서 브록턴까지 오늘 경기 못 나옵니다. 이 주전 3명이 빠졌어요. 가뜩이나 지금 벤치도 없는데, 벤치가 없는 수준이에요. 거의 지금 벤치 싸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밀릴 걸로 보이고, 주전에서도 어쨌든 간에 최근에 브록턴이 보여줬던 활약은 엄청났었거든요. 물론 터너가 엄청난 득점을 했던 것도 있지만, 터너는 뭐 약간 분명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선수고, 사보니스가 버티고 있고, 듀아르테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브루클린 상대로 듀아르테의 스타일상 원래 기존의 브루클린이면은 듀아르테가 사실 수비가 빡세지 않은 팀들 상대는 굉장히 잘하는데, 이거 브루스 브라운이나 뭐 웸브리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좀 빡세게 수비하면은, 물론 그래도 브루클린 수비가 좋진 않긴 한데, 어쨌든 간에 막 빵 터질 만한 사이즈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된다면은 브루클린 쪽에 좀 확실한 우위가 예상이 되고, 이 경기는 저는 브루클린이 전력 누수가 심한 인디애나 상대로 충분히 잡을 경기로 봅니다. 브루클린이 어쨌든 하든이 부진한 가운데 그거에 좀 대처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거로 보이고, 핸디캡 같은 경우는 역시나 조금 쉽진 않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마인 해줄 걸로 봅니다. 이건 역시나. 근데 하든의 부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긴 할 거예요. 팀도 하든의 그 부진한 거를 메우려고 다른 선수들이 기타 더 열심히 띄워주고 있고, 솔직히 부럽던 워렌 르버트 빠진 인디애나 상대로 7.5 마이는 그냥 해야 되는 거긴 해요. 어쨌든 간에 조금은 리스크가 있어 보이지만 7.5 마인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기죠. 마이애미 대 샬럿 호네츠. 자, 이 경기는 라인업 보기 전까지 배팅을 못해요. 뱀 아데바요랑 이제 카일 라우리가 GTD에 떠있기 때문에, 이거 둘 다 안 나오면은 샬럿이 정배로 바뀔 것 같고, 둘 중에 한 명만 안 나와도 아마 기준점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로지어만 있었어도 샬럿 프렌을 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브레가 수비 쪽에선 괜찮은데, 야투면에서 마이애미의 지옥 수비를 뚫고 좋은 야투를 성공시킨다는 게 솔직히 상상이 잘 안 가긴 해요. 워낙 기복도 좀 심한데 잘 못 던지는 선수요. 저는 잘 못 던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우브레가 좀 안 터져준다고 하면은 결국 라멜로 볼 쪽이나 뭐 고든 헤이워드, 아니면 요즘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마일스 브리지스, 뭐 이런 애들 쪽에서 이제 3점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라멜로가 지난 경기는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조금 반등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둘 중에 한 명 정도 안 나오면 제가 볼 땐 풀은 할 수 있어요. 이건 근데 라인업 보기 전까지는 배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한 명 안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샬럿이 프렌 정도는 해준다고 보고요. 근데 물론 그때는 사실 기준점이 바뀔 거라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안 나오면 기준점이 바꿀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샬럿의 6.5 프렌을 본다고 크게 의미가 없고, 결국 동전 던지기 싸움인데, 사실 근데 두 명 다 나올 확률보다 제가 볼 때 한 명 정도는 결장할 확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6.5 프렌 찍는 것도, 둘 다 나온다 해도 6.5 프렌 뭐 해줄 수 있다고 보이긴 해요. 라멜로에 3점만 들어가 준다면. 어쨌든 라멜로가 야투가 안 들어가면 애가 좀 말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조금 부진한데, 마일스 브리지스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고든 헤이워드 역시 1옵션 잘 해주고 있고, 플럼리도 괜찮죠. 그런 상황에서 마이애미 지옥 수비를 만나서 고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는 분명한데, 저 둘 중에 한 명 정도 빠진다면은 6.5 프렌 정도는 해줄 걸로 보고요. 만약에 라인업을 보고 가신다면 둘 다 나오면은
일반승 그냥 찍는 게 좀 나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경기는 이게 쉽게 내일 아침에 라인업 결과, 라인업 확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을 할 수가 없고요. 애초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을 안 되는데, 그 때문에 라인업 확인을 꼭 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번째 경기 뉴올리언스 대 세크라멘토인데, 뉴올리언스가 그래도 미네소타, 사실 미네소타가 그때 자멸했어요. 그냥 완전히 자멸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선수들 간에 신뢰가 없어 보이는 플레이들이 좀 계속됐고, 그냥 거의 자멸했고, 뉴올리언스가 거의 그걸 떠먹으면서, 그것까지 뭐 잘 떠먹을 정도의 팀은 뭐 만들어져 있으니까 잘 떠먹으면서 뭐 이겼는데, 어쨌든 세크라멘토가 3가드 시스템을 잘 만들어 가고 있고, 뭐 할리버튼이나 뭐 벤치 쪽에 다비온 미첼 이런 선수들의 화력이 굉장하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버디 힐드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이 힐드가 그러니까 분명히 폭발력 있고 괜찮은 앤데 가끔 말도 안 되는 터프샷을 계속 던져가지고 팅팅팅 하거나 뭐 그런 좀, 얘는 기복이 좀 극과 극으로 있는 선수예요. 못할 안 좋을 때는 진짜 얘 때문에 졌다 그냥 이런 경기들도 뭐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간에 뭐 박스 알리버튼, 뭐 다변 미첼, 헬슨 반즈 다, 마클리스도 그러고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좀 세크라멘토가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 뉴올리언스도 생각보다 디본테 그레이엄이 잘하고 있고, 잉그램은 또 뭐 자이언이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팀을 지난 경기 이겼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끌고 있다고 보는 게 맞고, 뭐 조시아트 대신 나온 이제 존스도 괜찮았고, 발랑추나스도 득점을 꾸준히 올려주고 있고, 알렉산더 워커 정도가 이제 좀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 심하고 이제 벤치가 거의 마테이가 같죠, 뉴올리언스가.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결국 벤치에서 다빈 미첼과 버디힐드 이런 선수들의 좀 폭발력에 뉴올리언스가 고전할 만한 경기가 아닌가 싶고, 일반승 쪽으로 보면은 저는 세크 쪽으로 보긴 하는데, 어쨌든 세크 애들도 대체로 기복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버디힐드 같은 경우 기복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는 있다. 근데 배당 대비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배당 대비로 괜찮아 보이고, 저승 세크 쪽을 보고 넘어갈게요. 언어번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보면 제 생각에 오버 쪽이 나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어쨌든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경기 덴버 댈러스. 이 경기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동전 던지기 경기예요. 이 경기랑 포틀랜드 클리퍼스 경기는 야투 좋은 팀이 이깁니다. 야투 좋은 팀이 이겨요. 이거는 그러니까 두 팀 다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선수들이 있어요. 뭐 덴버에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나 뭐 팀 하더웨이 주니어나 뭐 주니어 붙은 애들이냐, 엄청나게 큰 야투 기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꾸준히 뭐 요즘에 좀 괜찮은 댈러스 쪽에는 이제 레지 블록 같은 애들이 있고, 제일런 브룩슨이 그래도 벤치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기 때문에 댈러스가 좀 버티고 있는데, 이 경기는 사실 뭐 어쨌든 요키치, 니콜라 요키치의 출전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만약에 요키치 안 나와도 진짜 덴버가 귀신같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예요. 그만큼 이 기복 있는 선수들의 3점 야투감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프리도 요즘 좀 별론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쉽게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누가 들어갈지는 당연히 그날 컨디션에 따라 뭐 NBA 야투감도 이제 정말 잘하는 선수가 아닌 이상은, 아니면 애초에 기복이 좀 없는 유형의 선수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아닌 이상은 뭐 직전 경기까지만 해도 뭐 불을 뿜다가 뭐 귀신같이 차갑게 식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두 선수들은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요키치가 안 나온 다음에 아무래도 클러치 상황 가면은 댈러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경기 특성상 둘 중에 한 명은 분명 빵빵 터져요. 둘 다 터지거나 둘 중에 한 명은 빵빵 터진다고 봤을 때 기준점이 조금 낮게 잡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217.5바 일단 먼저 볼게요. 먼저 보고, 승패는 요키치가 나오면 덴버 승보고요. 안 나오면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가 이길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경기다. 배낭도 뭐 그렇지만 뭐 그런 경기입니다. 어쨌든 오바 쪽을 귀신같이 둘 중에 한 팀이 야투가 빵빵 터질 것 같아가지고 특성상 뭐 그런 특성상 오바 쪽을 본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 경기도 야투 터지는 팀이 이깁니다. 그래도 이 경기는 한쪽을 보긴 봤어요. 어쨌든 간에 릴라드가 포틀랜드에 거의 태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태업 몇 번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태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폼이 와탱이가 같더라고요. 어쨌든 릴라드가 그냥 기본적인 플레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아요. 뭐 리딩 뭐 볼 잡고 뭐 패스 돌려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데 야투가 안 들어가요. 야투가 3점 야투가 특히 안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난 경기에서 그래도 그 전 경기들보다는 조금 나은 야투감을 보였을 때 살짝 살아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특히나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도 3점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뭐 믿을 만한 애들은 없거든요. 레즈 잭슨 이번 시즌 주전 올라오고 나서 지난 시즌만 못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벤치의 캐너드 뭐 이번 시즌 한두 경기 잘했나? 아무튼 부족한 모습이고, 폴 조지 같은 경우가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고, 클리블랜드 전에 상당히 부진했죠. 블레스오 같은 경우도 뭐 돌파 득점 같은 경우로 이제 클리퍼스에서 득점을 올려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기고, 벤치에서 그나마 테런스 맨 뭐 이런 애들이 좀 클리퍼스 쪽은 잘해주고 있긴 한데, 포틀랜드 역시도 지난 경기에서 이제 앤서니 사이먼스가 잘해줬고, 파일이 지난 경기 못 나왔기 때문에 대신 나온 리틀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박빙의 경기다. 라인업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릴라드가 부진함을 감안했을 때는 좀 박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지난 경기 클리퍼스가 클리블랜드전에 상당히 완전 마탱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마탱이가 갔었으면 야투감이 이게 살아날 수 있는데 너무 바닥을 찍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아난다고 해도 확 살아나는 거는 좀 너무 극적이라고 보고, 어쨌든 데미안 릴라드가 조금씩 그래도 3점 뭐 딥스리나 뭐 3점 같은 거를 좀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틀랜드 쪽에 좀 야투가 잘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기는 저는 포틀랜드 승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경기죠. 레이커스 대 클리블랜드.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인업 보고 가야 돼요. 당연히 르브론 AD 나오면 레이커스 저는 마인까지 한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지난 경기처럼 나올 것 같은데, 둘 다 나올 거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이제 보겔 감독이 거의 정신 나간 선수 기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레이커스 쪽에 지금 똥배잖아요. 막 신뢰를 보내줄 수 결코 없는 좀 똥배를 받았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가 오타가 좀 치네.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빅맨 왕국의 면모로서 결국 은근 저는 처음에 얘네가 왜 이렇게 빅맨을 모으나 했는데, 이게 상대가 3점이 안 들어가잖아요. 특히나 시즌 초반 같은 경우에는 3점 야투에 있어서 기복이 중반이나 좀 어느 정도 선수들의 폼이 올라오기 전까지보다는 더 심하거든요. 그 부분을 클리블랜드가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3점이 안 들어가면 고층 빌딩들을 뚫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덴버의 니콜라 요키치가 상당히 고전했었고, 지난 경기 클리퍼스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3점이 안 터지니까 진짜 고층 빌딩들이 그냥 서 있는데 뚫지를 못해요. 거기에 이제 충분히 클리블랜드 쪽은 이제 빅맨들을 활용해서 득점할 수 있고, 어쨌든 섹선이라는 카드도 있고, 또 갈란드 같은 경우도 이번 시즌 괜찮거든요. 뛰는 거 보면 괜찮아요. 리딩 면에서도 더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특히나 벤치 쪽에서 루비오가 잘해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케빈 러브가 시즌 초반에 상당히 부진했거든요. 아직도 초반이지만. 근데 최근 경기들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봤을 때, 이거 둘 중에 한 명 나오면 또 디안드레 존은 넣어가지고 투빙 라인업 쓸 거란 말이에요. 레이커스는 어쨌든 간에 원빅 이렇게 이 라인업으로 나와야지 좀 강한데, 이게 디안드레 조던이나 막 또 론도가 참 지금 불투명에 떠 있는데, 제가 볼 때 론도가 아웃이잖아요. 론도가 아웃이면은 레이커스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근데 론도가 만약에 이거 아웃 안 하고 출전하잖아요. 이 또 런던 해보내가지고 또 귀신같이 점수 따라잡히고 득실 마진 다 내주고 또 따라잡고 이런 경기가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라인업을 보기 전까지는 절대 그러니까 아예 예측이 안 되는 경기예요. 라인업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론도가 아웃에 얘네 둘 나온다. 그럼 레이커스 저는 무조건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론도가 나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좀 애매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 좀 느꼈을 거예요. 지난 경기에서도 좀 보결이 뭐 진작에 느꼈어야 되긴 하는데 지난 경기 그 오클라호마전에서 그 20몇 점 차를 뒤집히는 거 보고 진짜 이젠 안 써야겠구나 라는 걸 느꼈을 테고, 제 생각에 진짜 이 경기는 레이커스의 보겔이 어떻게 라인업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냥 뭐 핸디고 승패고 다 갈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신같이 또 자기 고집대로 막 뭐 론도가 나와가지고 또 웨스트브룩 론도 쓰거나 아니면 디주돈 넣고 또 AD가 나온다면 이렇게 같은 투빅을 쓰거나 그런 헛짓거리 또 하면은 레이커스가 많이 나기 힘들어 보이고, 말씀드린 대로 뭐 브래들리 같은 애들 좀 잘 활용하고 뭐 웨스트브룩과 몽크 같은 슈터들 이런 애들을 좀, 아니면 뭐 벤치 리브스 이런 애들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마인까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지난 경기 그 점수 차에서 역전패를 당했으면은 이제는 안 쓰지 않을까 하는 마인드예요. 이제는 이제 진짜 그만할 때가 됐거든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냥 기록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레이커스가 이 라인업 들고 올 때랑 저 라인업 들고 올 때랑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그냥 아마추어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감독인데 고집 부려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안 할 거라고 보고 레이커스 마인까지 볼게요. 이제는 진짜 그만할 때 됐어요. 돌대가리 짓을 진짜 그만할 때가 됐어요. 오클한테 그 점수 차를 역전 당하는 거 보면은 회생 불가해. 뭐 다른 팀한테 20점 차 따라잡혔다 하면은 뭐 그래도 살려볼 수 있겠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선수한테 20몇 점 차를 역전당했다는 거는 막말로 컵을 와도 힘들다는 소리예요. 뭐 장난삼아 얘기하면은 컵을 와도 안양 KGC랑 붙어도 안 돼요, 그 라인업은. 그렇기 때문에 좀 정신 차렸을 거라고 보고 레이커스 마인까지 보고, 어쨌든 오늘 경기들은 내일 오전에 있을 경기들은 상당히 당일에 라인업 확인이 중요하고, 특히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감독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좀 좋아 보이는 거는 토론토 승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좀 찍을 수 있을 만해 보이고, 브루클린 승도 마찬가지예요. 토론토 브루클린 정도가 좀 오늘 저녁이나 뭐 이런 사이즈의 베팅을 할 수 있는 경기고, 그 외에 마이애미, 덴버, 이런 레이커스 뭐 이런 경기들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포틀랜드는 아무래도 조금은 동전 던지기 시기긴 하지만 어쨌든 클리퍼스 홈에서 클리퍼스가 이겼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이번 포틀랜드 홈에서는 포틀랜드가 그래도 나눠서 먹는다는 가정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면서, 릴라드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봤을 때 포틀랜드도 좀 그래도 가볼만해 보이고, 솔직히 위험해 보이는 경기가 제가 볼 때는 덴버 좀 위험해 보여요. 덴버 승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아까 나오면은 그래도 덴버 승 보긴 한다 했는데 배팅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위험해 보이고요. 워낙 야투가 두 팀 다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한쪽이 좀 터져가지고 하길 바라면서 오버를 찍거나 패스하거나 하는 게 좀 맞아 보이고, 레이커스도 이거 눈 감고 찍어야 돼요. 가면은 레이커스도 뭐 확실히 좋아 보인다 이게 아니라 그냥 눈 감고 이번에는 하면서 그러면서 좀 찍어야 되는 경기로 보이고, 마이애미트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 확인이 중요해 보이고, 뭐 오늘 당장 간다면 저는 찰풀 쪽을 보긴 합니다. 찰러스 기세가 어쨌든 너무 좋고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스텝업을 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이애미 쪽에서 이제 뱀 아데바요나 버틀러 둘 중에 한 명이 버틀러래 라우리 둘 중에 한 명 정도가 빠지길 바라면서, 히로까지 좀 똥을 싸길 바라면서, 둘 중에 한 명 빠지면 6.5 프레는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뉴올 세크는 세크 보는 게 맞긴 한데 배당이 높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세크 봅니다. 이 정도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해외 축구는 두 경기 있는데 별로 안 좋아 보여서 패스합니다. 둘 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호펜하임이 1.54 받을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가지고 패스하고, 내일 경기가 어차피 많잖아요.
사실 오늘부터 진작에 내일 경기 보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분석적으로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진작부터 오늘 NBA만 하고 내일 해외 축구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 축구는 내일 영상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